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 최근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어제는 일종의 약간의 차익 실현 변동성이 나타났는데요. 정부의 기업 프로젝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유니셔티브라고까지도 지칭을 하던데 계속 이어질지 일시적인 현상으로 테마로 끝날지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단위로 시장이 많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조그만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들의 어떤 변동성이 매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또 정부에 맞서지 말아라는 또 소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환호를 해주고 있고, 이런 수급 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어제는 좀 2,600에서 다시 밀리긴 했습니다만 2,600을 뚫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박스피를 상단을 또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2월에는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2월에 대한 일단 전체적인 지수를 또 한번 말씀부터 해볼까요? 네. 지수, 인덱스 플레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 지수가 대형주 단으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에 미치지 못할 만큼 이제 오르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지수는 특별하게 사실 엄청 오른 느낌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 2,500포인트에서 한 2,6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온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올해 이제 중립 포인트를 보고 있는 한 2,600에서 2,650포인트가 이제 한 중립 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를 뚫고 이제 상단이 2,800포인트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시총 3위인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생각보다 조금 더디게 상대적으로 다른 대형주 대비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다행히 외국인들이 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폭발적인 상승은 나타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특징적인 거라면 지난주 개인 투자자들이 2조 5천억 매도였었거든요. 네, 2월 이제 2일이요, 금요일이죠.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치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날 2조 매수를 했고 지난주에만 해도 거의 한 3조 가깝게 주식을 샀습니다. 네. 과연 이 부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와 저 PBR 관련 주식들 위주로 이제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이 흐름이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몇몇 일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과매수권까지 들어가는 코스닥 개별주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과열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뉴노멀의 시대가 올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플레이도 사실 조금 의미 있게 좀 나왔었습니다. 지난주에 거의 한 2조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어제 다행히 거의 1조 근처까지 매도가 나왔지만 다행히 막판에 좀 환매수가 다시 좀 들어오면서 7,400억 수준으로 외국인 선물이 매도는 그 정도로 수준이 멈췄어요. 다행히 선물은 나왔지만 현물은 어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 쪽에서 일부 정리 정도 한 걸로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물 시장에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종목단에서는 아직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명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명절 전에는 거래가 당연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도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고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이제 명절 직전에는 오히려 좀 많이 빠진 종목들 특히 지금 반도체 섹터 위주로는 많이 좀 조정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다음 주 이제 명절 끝나고 나면 좀 반등을 좀 예상을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명확하게 좀 주도주로 튀어나온 게 자동차 그리고 금융지주들 그리고 이제 저 PBR로 관련된 종목들이 과연 정말 그 정부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말처럼 그쪽 섹터가 올해 정말 주도주가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될지 아니면 반도체가 다시 그 지위를 가지고 올지 또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소재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소재 관련 주식들이. 그러면 당연히 셀업체 위주로는 저는
올해는 분명히 좀 저가 메리트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2차 전지 색깔이 좀 바뀐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좀 주도주로 튀어 올라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올라갔던 섹터들은 좀 조절해서 좀 과하게 밀렸던 종목들, 좀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일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주도로 올라가고 좀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와서 일본 증시 자체가 지금 1년 정도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 좀 특징적인 게 코스닥을 매도해가지고 코스피를 산다는 좀 그런 단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피를 따라가기도 애매하고 코스닥을 여기서 매도하기도 좀 애매해져 버린 정말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 좀 빠졌는데요. 이 구간이 분명히 해결은 조금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구간이 좀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매도해가지고 코스피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기존에 좀 많이 빠졌던 게 너무 과하다 싶어서 올라올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저도 조금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참 우리 증시가 어려운 게 이 긴 호흡으로 이제 투자를 바라봐야겠지만 네. 자칫 잘못하면 좀 엇박자를 이제 탈 수 있는 네. 반도체가 뭐 불과 한 2주 전에는 반도체만 했었는데 네, 그렇죠. 또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저 PBR주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좀 밸런스를 맞춰가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움직이긴 했지만 이게 또 엇박자를 탈 수도 있는 그런 네.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또 최근에 워낙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큰 종목들이 폭넓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여전히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네. 저 PBR주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업종별로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이런 급등에 따르는 이제 관련주 내에서의 어떤 차별화 이런 네.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나 조금 가려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우리가 뭐 저 PBR이라고 해서 소팅을 해서 쭉 보면 네. 여전히 꼼짝도 안 하는 종목들 사실 있어요. 있죠. 있고 조금 PBR이 높다고 하더라도 좀 생각보다 더 과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네. 그런 구간입니다. 또 이제 정책 도입에 따른 이제 주주의 환원책들이 이제 좀 기대감이 굉장히 강화되는 구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까지 했던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주주 환원책들을 발표할 정도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모멘텀이 돼서 정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간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은행주 매매들 많이 안 하실 건데 그렇죠. 은행주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코스닥 주식들처럼 주도 성장주처럼 움직였던 흐름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제 시장의 색깔이 바뀐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예전에는 반도체가 올해 정상이라기보다는 올해 전망이나 올해 영업이 개선되는 폭들을 보면 폭의 뭐 유무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도체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1, 2주 사이에 일단 정부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이제 정말 시장의 색깔이 갑자기 바뀌게 된 부분입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일관되게 추진성이 있어서 정말 우리 기업을 우리나라 증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점이 정말 지금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저도 계속 추적해서 봐야 될 것 같고 5월, 4월 달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총선 이후 전후로 해서 또 시장의 색깔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한국 증시의 난이도를 높여주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 정부 정책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섹터, 테마들은 그게 테마일지라도 정말 강한 주가 상승력을 보여줬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 PBR 관련 주식들은 올해 내내 한번 관련 주식들을 좀 보셔야 될 구간이고 다만 수익성 있는 종목들로 봐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ROE도 높고 수익성도 있으면서 PBR까지 높고 거기다가 주주 환원책들까지 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아마 뭐 은행주가 대표적이나 자동차들이 대표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의 염두도 있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시장의 밸런스를 맞췄다가 다시 PBR 주식이 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자동차, 은행 이쪽이 좀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한번 주도주가 계속 쭉 주도주가 됐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비싸서 못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갑자기 아래에 있던 종목들이 훅 튀어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내가 산 종목은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지금 센 종목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놓고 나중에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저PBR 종목들, 뭐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 그다음 보험주들 이런 종목들은 정말 역사적인 과매수 국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 지금 센 놈이 더 세다라고 저는 항상 표현을 합니다만 대형주가 이런 흐름들은 정말 처음이라 저도 한번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대응해야겠네. 좀 보수적으로 저는 보시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저 PBR은 뭐 성장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자본을 어떻게 주주나 주주 친화적인 선택을 통해서 ROE를 높이는 네.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물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장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PBR주도 사실은 저 PBR을 탈피하려면 ROE가 나와줘야 되고 ROE가 나오려면 이제 성장이 이제 기본이 그렇죠. 돼야 되잖아요. 네,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 성장을 얘기 드리는 이유는 결국 또 돌고 돌아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강타하는 하나의 테마가 뭐냐, 바뀌지 않는 게 뭐냐, 성장이거든요. 네, 워런 버핏도 가치가 아니라 성장 있는 가치주를 네. 삽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보시면 간밤에도 항상 나오는 게 AI라든지 이런 네. 성장과 관련된 컨셉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 PBR주에서 조금 이제 뭐랄까 자리를 내준 게 또 성장주이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어쩔 수 없죠.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PBR주가 이제 일주일 동안 워낙 시장을 강하게 네. 주도하다 보니까 좀 소외되는 느낌도 있어요. 네. 일주일 만에 바로. 네. 네. 근데 또 이제 제가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고 하면 막 고PBR 이런 식의 성장주가 아니라 그 산업 자체가 커지는 맞습니다.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네. 겁니다.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슬슬 또 이쪽도 밸런스를 그렇습니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맞춰야 됩니다. 예. 다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기도 하죠. 예, 네. 가장 이제 좀 너무 올랐으니까 오른 거 빠지고 성장 좀 쉬었던 성장 주식들이 다시 올라가는 올라가지고. 그런 네. 이상적인 흐름이 될 건데 과연 이런 뻔한패를 우리 투자자들한테 줄지도 사실 의문이기는 그러게요. 합니다만 일단은 뭐 조금 단기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성장주들이 시장을 항상 지배왔던 부분들이기는 그렇죠. 하니까요.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도 금리 인하 경로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슬로우한 움직임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 달에 보여줬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 변동성이 당분간은 조금 잦아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3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이제 거의 하지 않을 걸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고 5월이나 그 이후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은 금리 인하로 인한 성장주 매기로는 급등으로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이야 이제 워낙에 세계를 주도하는 시장이고 지난 밤에도 엔비디아는 또 급등을 최고치 했죠. 급등을 하는 그런 네.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보면 결국은 AI와 관련된 반도체 섹터가 성장하는 섹터는 맞는데 한국 시장 특유의 조금 이것도 꼬임이라면 꼬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수급 꼬임이 나타나면서 좀 더딥니다. 근데 결국은 이쪽 sek터 AI 산업과 관련된 섹터는 계속 성장한 섹터고 우리가 아직 일상생활에서 AI를 쉽게 정말 이게 손쉽게 적응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은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시기까지는 조금은 더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뭐 이런 대형 반도체 회사들은 우리가 일반 테마주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조정 나올 때 충분히 조금 더디더라도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순환매가 돌아오긴 할 건데 이제 언제까지 늦어질지에 대한 언제 다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가지고 올 때 대한 시기적인 불확실성은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우리가 지금 PBR 주식들이 올라간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반도체 주식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투자했잖아요. 엉덩이 싸움을 더 오래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그 정도까지 길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 충분히 여전히 해보실 만하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성장주까지 뭐 크게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을 뭐 저 PBR 성장주 하면 그동안 성장주만 좀 가다가 이제 저 PBR주가 올라왔고 네. 약간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가야 되는데
저 PBR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옥석 가리기에서 옥이 되는 부분들이 자동차일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네. 모두의 공감이 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든지 회사 전체적으로, 그룹사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딱 이런 기업입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현대차, 기아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자동차 섹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네.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여력이 있다. 네. PBR주에서는 뭐 탑픽이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 네. 뭐 사실 현대차, 기아차만 계속 지속적으로 추천하셨던 분들도 많고 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인정받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성장 가치주의 정석인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아직 전기차의 전체 판매량에서 전기차 비중이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30% 정도, 지금 한 10% 내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 판매량에서 이제 그 친환경 차량들이 30%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성장주로 봐도 된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도요타의 리콜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국내 수급적인 것도 좋지만 대외 악재가 이제 현대 기아차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탄력을 좀 받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지금 과하게 대형주 현대차가 시가총액 지금 보면 한 50조 되는데 그 주식이 거의 한 15%, 20%가 지금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의 양상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대형주가 하나의 관성을 받으면 정말 쭉 밀고 올라가는 추세적인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정말 이 현대차라는 주식이 크게 인정을 받는 시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조정을 좀 노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분할로 조정 모아 가시면 목표가가 이제 신고가를 하게 되면 사실 목표가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꺾일 때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관심 가지고 시장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현대차 기아는 사실은 본인들이 받고 있었던 평균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복귀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비싸다라는 평가를 내릴 네. 수 있는 수준까지는 또 아니었습니다. 네, 뭐 지수에 대한 얘기, 뭐 성장주와 그리고 저 PBR주 내에서의 자동차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